세상에는 자신의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자기 돈은 안 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끔은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한 푼도 잃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잔머리를 굴리며 공짜로 다 얻으려 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까요? 함께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공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지불해야 할 돈을 아끼려 하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을 때 항상 오늘 내가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며 다른 사람에게 계산을 떠넘기려고 하거나 계산할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이 사람들은 마치 거지근성, 입불이 깊게 박힌 듯 돈을 쓰지 않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챙기려고 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 괜찮을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이런 식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주 공짜를 요구하는 사람은 본인도 자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잘 버니까 네가 사야지라고 계산을 미룹니다. 자신의 돈을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주 네가 잘 버니까 네가 사야지라는 말을 하며 계산을 미룹니다. 이들은 종종 외식이나 모임에서 비용을 분담할 때 마치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태도를 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나는 요즘 좀 힘들다. 이번에는 내가 내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며 주변 사람들이 자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으려는 그들의 속내는 명확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희가 잘 버니까 너희가 다 낸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면 점차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식이나 모임에서 계산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서 또는 요즘 지출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계산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도 계산을 미루고 주로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듭니다. 친구들과 외식할 때마다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먼저 네가 잘 버니까 네가 다 내야지라고 말하며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부담을 미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번에도 또 이 사람이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에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제 친구인 수연이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번에는 내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계산할게라고 말하면서 자주 외식이나 모임에서 비용을 미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는 항상
그 말을 반복하며 계산을 미루고 결국 그 부담을 나머지 친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이번에는 좀 내봐라고 말을 해도 그는 아니, 너희가 잘 벌잖아라고 대답하며 매번 계산을 피하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연이와의 만남에서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자 점차 그와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 그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들의 태도는 점차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며 자신은 빠지려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보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를 쌓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돈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주변의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는 친구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돈을 빌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조금씩 빌리다가 점점 빈번하게 돈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에 꼭 갚겠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돈을 빌리는 이유가 매번 다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하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점차 불편함을 느끼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빌리고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액수를 빌립니다. 오늘 점심값이 없어서 빌려줄 수 있냐? 며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요청을 하지만 점차 그 금액이 커집니다. 이번 달 집세가 부족해.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되죠. 이럴 때 빌려주는 사람은 처음엔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하며 빌려주지만 반복되다 보면 점차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결국 돈을 빌려주는 일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매번 갚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실상 갚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빌릴 때는 이번에는 정말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사정하고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미루기만 하고 그 사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인 태훈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을 빌리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며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에게 돈을 빌리며 다음 주에 갚을게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에 갚는 대신 또 다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다음 주에는 꼭 갚겠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에 결국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점은 이처럼 반복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 자체가 불편해지고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돈을 빌리는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야 라거나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당화하며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한 번 빌려주면 다음에는 더 큰 액수의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돈을 빌리고도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빌려준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열어 도와주려 해도 빌린 사람이 감사의 마음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차 악화됩니다. 자주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대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다음에는 꼭 갚겠다고 했잖아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갚는 일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진정한 신뢰를 쌓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주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입니다.